지금부터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이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대표 선서자의 선창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의 이름을 낭독할 때에는 각자 본인의 이름을 크게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서울 오정초등학교 신도영 어린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자유와 복지 향상 및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며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어린이 앞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 신도영.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해 7월 13일 날 국회의장에 당선되던 날 첫 번째 공식 행사가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였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이렇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와 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 국회와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 아닌가, 아주 소중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국회 연구회와 어린이 의원을 훌륭하게 지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해 주신 학부모님네 한 분 한 분께,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장 할아버지한테도 초등학교를 다니는 손자, 손녀가 6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예쁘게 보입니다. 매년 맞은편에 있는 제2회의장에서 어린이 국회가 열렸지만 오늘은 최초로,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특별히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하게 되어서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 소중하고 특별한 어린이 국회의 경험을 갖고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환영합니다. 이곳 국회의사당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고 국민이 모아준 세금을 나라에서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임시의정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킨 임시입법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시의정원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임시헌장도 지정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의회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은 매우 의미 있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난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중앙홀 양쪽 벽면에 임시의정원 초대 의원들의 사진과 임시헌장이 전시해 있으니 돌아가실 땐 꼭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과목에서 정치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정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다툼을 조정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정치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여한 어린이 국회를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기를 바라면서 꿈과 희망을 펼쳐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 국회의장 할아버지도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단상이 정리되는 대로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린이 의원이 발언할 때에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것은 다루고 있는 법률안 등 안건 하나하나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내용이므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하게 의견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박수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만큼 어린이 의원들은 발언이 끝나면 박수로 호응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임을 감안해서 통상적인 국회 본회의 운영 방식과 일부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 의정연수원장으로부터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개최 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장 최수근입니다.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개최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는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금년에 15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51,605명의 어린이들이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행사의 취지는 전국 어린이들에게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과 역할학습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의회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린 국회상 정립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 어린이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195개 교와 특수학교 1개교 총 196개 학교에서 1,87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어린이 연구회는 지도교사 1인과 10인 내의 6학년 학생으로 구성되며 지도교사의 지도 아래 지난 4월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의정연수원에서는 어린이 연구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에 임하도록 연구회 활동일지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총 196개 어린이 국회 대상 학교 중 139개 학교 어린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를 위하여 전국 어린이 국회 연구회에서 156건의 법률안, 66건의 질문서와 44건의 포스터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6월 이 법률안, 질문서, 포스터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안, 질문서 및 포스터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 법률안 17건, 우수 질문서 5건, 우수 포스터 1건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우수 포스터로는 전남 구례중앙초등학교에서 제출한 모두의 정의, 모두의 국회가 선정되었으며 이 포스터는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홍보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우수 질문서 5건은 잠시 후 이곳 본회의에서 어린이 의원의 질문과 정보를 대표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답변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우수법률안 17건에 대하여는 오늘 오전 3개 상임위원회에서의 어린이 의원들의 토론과 투표를 통하여 7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린이 의원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하여 대상, 금상 등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되는 안내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개최에 대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이곳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긴장들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도 국회의원이어서 그 자리에도 앉아보기도 했고 어제도 대정부 질문이 있어서 국무위원으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국회 체험 행사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이주영, 주승용 두 분 부의장님, 그리고 유인태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국회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선생님, 학부모님 함께 와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어린이 국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봄으로써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그리고 국민을 대표해서 대정부 질문과 또 법률안 제안 등의 다양한 경험을 의미 있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동료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정말 무척 중요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을 또 학교에 돌아가서는 다른 많은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학교의 규칙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모든 친구들에게, 모든 어린이들에게 차별 없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또 따뜻한 마음을 지닌 그런 어린이로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와 또 우리 교육부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잘 이끌어가고 또 빛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앞날에 힘껏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어린이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시는 소중한 꿈, 그 멋진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정부에 대한 질문 방식은 먼저 어린이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일괄 질문을 한 후에 한꺼번에 일괄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어린이 의원의 질문 시간은 의원당 3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순서는 우수 질문서 제목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한빛 맹학교 한동현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빛맹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한동현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만질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납품되고 있는 각종 캔 음료수 위에는 점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이지만 막상 점자를 읽어보면 음료라는 글자만 있습니다. 이러한 점자 표기로는 어떤 음료를 담은 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학교 근처 슈퍼에 가서 음료를 혼자 사고 싶지만 캔에 표기된 글자, 음료만으로는 음료 선택조차 힘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시각장애인들이 시설과 설비를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저는 엄마와 함께 편의점에 갔습니다. 캔에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어서 점자로 음료라고 쓰인 캔을 골랐는데 커피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료를 골랐는데 그 음료 역시 커피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캔 음료수 위에 음료라고만 적혀 있으면 주스를 사고 싶은데 커피를 고르거나 원하지 않는 음료를 고르는 난처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려면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게 된다면 이런 작은 문제점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4조 접근권,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현재 시각장애인들의 시설과 설비 및 정보에 대한 동등한 이용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시각장애인들이 구별하기 쉬운 올바른 점자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수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공장에서 음료를 만들 때 최소한 어린이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와 어른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는 점자로 구별하고 점자는 시각장애인을 통한 검수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올바른 점자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정보 환경을 고려한 기기 제작을 활성화시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터치패드로 되어 있는 기기의 사용은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정보화 이용 기기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합니다. 셋째, 정보 환경을 고려한 기기 제작뿐만 아니라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나 법을 만드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동현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이어서 또 사회를 진행할 국회 부의장 이주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서울 백운초등학교 임지안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특별시 서울백운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임지안입니다.
국경을 넘어 동영상 시대를 연 유튜브는 초등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초등학생들에게 톱스타 대접을 받고 있고 장래 희망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시청하는 동영상 가운데 일부 콘텐츠에는 과도한 폭력이나 욕설, 선정적인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극적인 동영상은 기초 인성을 함양하는 청소년 시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유튜버가 말하는 욕이나 과격한 표현들을 따라하며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까지도 모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이 콘텐츠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등 다양한 각도에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스마트폰 중독 등 문제인식은 있지만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있어 뒤처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초등학생 유튜버가 엄마 몰카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동영상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동영상들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어떠하고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미디어 기업이 미디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인 만큼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미디어 교육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위험하고 유해한 동영상들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구글은 3년 전부터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 대상 캠퍼스 프로그램을 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콘텐츠를 똑똑하게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과 동영상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수업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수업을 받는다면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콘텐츠를 선택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미디어 교육 전문 강사나 학교 선생님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나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미디어 교육을 한다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 관련 영수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자극적이고 유해한 동영상을 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비상식적이고 폭력적, 선정적인 동영상만 올리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면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지한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 아름초등학교 권예진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천안 아름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권예진입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 어린아이들이 하는 온라인 게임의 유해성에 대해 발표를 하였는데요. 저는 온라인 게임이 아닌 건강한 놀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놀이가 아동의 두뇌를 최적 상태로 유지하여 풍부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고 아동의 생각과 느낌을 잘 표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학교의 중간 놀이 시간은 아동을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간 놀이 시간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교육 봄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학교에게 많은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친교, 협력, 소통과 배려 등의 인성 덕목을 의료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래들 간의 놀이활동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놀이가 곧 삶이기 때문입니다.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놀이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중간 놀이 시간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전 학교에서의 중간 놀이 시간 의무화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 중간 놀이 취지에 대한 공감 부족, 놀이 관련 연수 부족, 놀이 운영에 대한 교사, 학생 간의 소통 부족, 학생 안전 사고, 놀이 공간 부족, 부적응 학생의 만족도 저하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4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학년간 중간놀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복도가 아닌 운동장과 체육관을 활용하는데 보다 안전한 놀이를 위해서 다양한 놀잇감을 비치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도서관에 학생들의 추천 도서를 많이 구비하여 도서관에서 중간놀이 시간에 독서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며 신체 놀이를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은 도서관 이용으로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고학년들에게는 보다 중간놀이 시간에 지켜야 할 규칙을 스스로 정하게 하고 지켜지지 않았을 시에는 놀이 시간 제한이라는 제도를 주어 스스로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해야겠습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는 더욱 안전사고 문제에 민감할 수 있으니 되도록 교사의 지도하에 놀이를 함으로써 놀이도 하나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고학년이 되었을 때 스스로 잘 조절하여 놀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적응 학생들에게 다양한 동아리를 지원하여 여러 가지 놀이들을 미리 경험하게 한다면 학교를 싫어하는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권예진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연제 초등학교 이유진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광주광역시 연제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이유진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EBS에서 하는 학교 공간혁신, 공간이 교육을 바꾼다 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며 놀랐던 것은 학교와 교도소의 설계도를 비교했더니 두 곳의 구조가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네모 반듯하고 모래가 가득한 운동장, 집단 교육이 가능한 큰 강당, 한눈에 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쭉 뻗은 복도, 문을 닫으면 폐쇄적으로 변하는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교실은 교도소의 공간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학교의 공간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가두어 관리하기 위한 비민주적인 환경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곳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학교의 공간이 학생들을 움직이고 싶은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마음의 안정과 배우는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제2의 집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공간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교도소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큰 충격입니다. 학교가 따뜻하고 행복감이 느껴지는 집이 아니라 사실은 민주적이지 못하고 불편한 환경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교의 공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친한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더러움을 무릅쓰고 화장실로 갑니다. 둘째,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교실은 딱딱한 책상과 의자뿐이고 복도는 잠시나마 편히 앉을 의자조차 없습니다. 셋째, 다양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실내는 뛰거나 노는 곳이 아니라 배우며 운동장에는 건조한 모래와 재미없는 철봉만 있습니다. 넷째, 표현의 자유를 펼칠 곳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낙서할 수 있는 공간, 여러 사람 앞에서 춤을 추거나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 문제가 있는 학교 공간은 개선돼야 하며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공간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학생이 학교 공간 혁신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필요한 공간을 조사하고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이 관리의 대상이 아닌 학교 공간의 주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생각이 실현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과 학교는 전문 디자이너, 건축 전문가가 학생과 만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생각이 온전히 학교 공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학교 공간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제 것처럼 아끼며 사용하고 관리하여 시설이 온전히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간에 자율이 많아진 만큼 스스로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유진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남 북상초등학교 주정현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경남 거창 북상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주정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A형 감염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전염되어 온 국민을 긴장하게 만들던 질병으로 A형 감염은 간의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간세포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A형 감염에 걸릴 경우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아주 중요한데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 손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염 경로가 오염된 환경, 특히 인분을 통해서 직접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의 위생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학교 내 화장실을 살펴보니 위생 상태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내 화장실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교 내 화장실도 엄밀히 따지면 공중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공연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내에는 위생점검표가 부착되어 있어 위생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 3시간마다 화장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하여 화장실 사용자가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학교 내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각종 전염성 질병이 발병할 때마다 손 씻기를 강요하지만 화장실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특히 선호도 조사를 통해 사용이 편리하다는 서양식 변기가 확대 설치됨에 따라 위생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하루에 약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 시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사용하는 화장실의 위생 점검에 대해 교육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 내 화장실 위생 점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화장실 내 위생 점검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위생 상태를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적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더불어 서양식 변기 커버를 닦을 수 있는 소독제를 비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식 변기가 편하긴 해도 위생적으로는 모르는 누군가 앉아있던 변기가 불쾌할 수 있으니 소독제를 상시 비치하여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정현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에 관한 질문, 또 두 번째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관한 질문, 세 번째 초등학교 중간 놀이 시간 의무화에 대한 질문, 네 번째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질문, 다섯 번째 학교 내에 화장실 위생 점검에 대한 질문, 이렇게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상 어린이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분 어린이 의원님들의 정말 예리한 질문과 또 깊은 고민 끝에 나온 대안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현 어린이 의원께서 제안하신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현 어린이 의원께서 장애인들의,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활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인식과 대안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문서나 의약품, 가전제품, 이런 생활 필수품은 물론이고요. 또 체육관이나 공연장과 같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우리 생활의 필수 영역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려면 많은 부분 점자 보급률을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점자 보급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알아본 것에 따르면 점자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시각장애인들의 비율이 64.4%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아직 정보 접근성이 매우 부족한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음료수나 캔의 그런 음료라는 것밖에는 확인할 수 없어서 이게 어린이 음료인지 어른들의 음료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가왔고요. 이렇게 생활용품에서 점자 표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로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서 점자 보급과 확산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또 이러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자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높이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점자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점자법에 따라서 제1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올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점자의 보급과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자 사용 환경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공공 건물이나 또 대중교통 시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이런데 점자의 표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잘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조사를 하고 점검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점자 출판 시설을 지원해서 분야별로 점자의 도서 또 생활용품에 라벨 스티커를 붙여서
정보를 더 시각장애인들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고 보급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한 생활용품이나 공공시설에 적용할 점자 표기를 규격화해서 표준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이런 연구를 마치면 그것을 실생활에 보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점자에 대한 교육이나 연구 그리고 홍보나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같은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점자 표지, 점자 블록 그리고 촉지도와 같은 시각장애인용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충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러 가지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 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정책의 종합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이어서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편의와 또 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더 강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음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나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지한 어린이 의원께서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시의적절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어린이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겠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유튜버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고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디어 환경은 앞으로 급속하게 더 발전하고 변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미디어를 쉽게 생산도 하고 또 유통도 할 수 있는 환경에 살게 됐고요. 또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이런 미디어에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은 정말 강조를 100번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먼저 미디어 기업이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자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우리 임지한 어린이 의원님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이것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히 언론사를 중심으로 미디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도 함께 프로그램도 개발하면서 유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신문사나 인터넷 신문과 같은 언론사 차원에서 자율적인 제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계의 자율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나 인터넷 신문윤리위원회와 같은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구들과 협력해서 언론사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국회에는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교 미디어 교육은 정말 굉장히 체계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안 주신 것처럼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연수들도 훨씬 더 확대하고 강화하면서 미디어를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사실관계를 잘 확인할 수 있고 또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 교수 학습 자료도 개발을 해서 미디어의 제작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들도 어린이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 더 많이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는
미디어와 관련된 여러 부처의 또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점자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시청자 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어린이 미디어 교육 확대를 위해서 더 체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권혜진 어린이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초등학교 중간 놀이시간 의무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서 배움을 익히고 또 중요한 그런 성장의 시간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들이 잘 개발되고 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는 쉬는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도 2020년 2월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교육청도 전국에 17개 시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이 교육청에서도 어린이들의 놀이 시간을 확보하고 또 놀이 도구를 보급하는 것과 동시에 놀이 공간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놀이 공간도 조성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린이들이 원하는 도서가 도서관에 잘 마련이 돼서 놀이 시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쉬는 시간에 이제 놀이 시간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들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확인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놀이 규칙이나 또 교사와 학생이 서로 자율적으로 학급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학교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 시간을 쉬는 시간에도 놀이를 통해서 배움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놀이 교실, 그러니까 대안 교실도 설치를 해서 놀이와 체험 중심 교육을 더 많은 학교에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는 초등학교 내에 이런 놀이 대안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133개 학교가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이런 놀이 대안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를 좀 더 많이 늘려서 어린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놀이를 통해서 더 체험과 또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이유진 어린이 의원은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와 교도소의 설계도를 비교해 봤더니 구조가 매우 비슷하다는 문제인식에 저도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동안에 제가 어린이였을 때 다녔던 학교나 지금 어린이 의원님들이 다니는 학교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적 사회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매우 낙후된 그런 교육 학교 시설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는 작년 18년이죠. 12월에 학교 시설 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미래의 혁신 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또 유연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 내에 학교 공간혁신 추진단을 만들었고요. 교육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들까지 참여해서 학교가 우리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또 상상력과 또 협업 과정들을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과정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연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유진 어린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공간, 학생들이 사용자로서 직접 참여해서 공간을 만들어 가는 그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위해서
지금 전국 150개 학교에 6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공간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 여러분들이 머물고 싶은 학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학교가 배움과 휴식과 자유로운 표현과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해주신 주정현 어린이 의원께서는 학교 화장실 위생 점검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학교 보건법에는 화장실의 설치와 유지 관리 기준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 보건법에 따라서 이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또 화장실과 주변의 위생 상태, 청결 상태, 그리고 소독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시설과 설비가 고장이 나진 않았는지, 또 손을 씻는 시설이나 비누나 화장지가 잘 비품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내가 그냥 안내에 그치고 학교에서는 위생 상태가 좀 불결하거나 이렇게 청결이 유지되지 않는 그런 학교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런 학교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청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현장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주정현 어린이 의원께서 제안하신 화장실에 위생 점검표를 부착하고 또 변기 커버용 소독제를 비치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학교 화장실의 쾌적한 위생 관리가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점검을 통해서 시도교육청에서 더 보완하고 제안해 주신 대책들이 실효성 높은 그런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5분 어린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예리하게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 개선되고 정책적으로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원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는 오늘 어린이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 및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을 깊이 명심하셔서 앞으로 국가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부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수 법률안 발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어린이 의원들이 발표할 우수 법률안은 3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7개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수 법률안 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와 시골 초등학교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충남 청양고등학교 김단우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연구회 대표 김단우입니다. 청양초등학교는 인구 3만 명 정도의 청양군에 있습니다. 청양군을 비롯한 많은 시골 지역 학생들은 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회의 흐름에 주류해서 소외당하여 도시에 대한 동경심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곤 합니다. 도시 지역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시골 지역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저희 청양군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작은 영화관이 생겼습니다. 제 친구들은 얼마 전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영화관이 생기기 전인 2017년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문화적 혜택은 적지만 이 사진처럼 직접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아주 많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문화적 교류 및 농촌 체험, 생태 체험 교류입니다. 도시에는 다양한 박물관, 체험학습관, 공연장이, 시골에는 농촌 체험과 같은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각 고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 활발한 교류가 필요합니다. 둘째, 주기적인 소통입니다. 직접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자주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편지나 영상통화, 화상 연결을 통한 통합 수업 등으로 자주 소통해야 합니다. 셋째, 축제나 캠프 형식의 교류입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끼리 캠프를 함께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학교 단위의 교류와 개인 단위의 교류입니다. 학교나 교육지원청 단위의 도농 간 자매 결연을 확대하고 개인 간에도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단우 어린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일요일 사교육 금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 원명초등학교 이서윤 어린이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어린이 국회 연구회 대표 이서윤입니다. 저희 학교는 어린이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일요일 사교육 금지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요즘 일명 대치동 학원가를 가보면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다 10시만 되면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도로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들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모두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에 자신만 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압박감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원으로 향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 학원으로 향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많은 학생이 쉴 새 없이 학원에 다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보다 훨씬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강한 어른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법정 휴일을 누립니다. 하지만 왜 학생이라는 직업엔 휴일이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데에는 책상 밖에서 하는 봉사, 현장체험학습, 휴식 등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최소 일주일에 하루를 지정하여 어린이들이 이런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서는 초등학생의 일요일 사교육 금지를 제한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하고 휴식권을 지키기 위함이며 어릴 적부터 자기주도적 시간 배분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일요일에 사설학원과 개인 교습 과외를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기주도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것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사설 학원이란 학습자에게 교습 과정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말하며 개인 과외 교습이란 초등학생의 연령에 준하는 어린이에게 학교 입학 혹은 학력 인정을 위하여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습자는 학원을 등원하거나 개인 과외 교습을 받고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은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원 또는 개인 과외 교습의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실천됩니다. 이 법은 발표된 지 6개월 후의 시점부터 실시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사유서를 작성합니다. 규정을 어긴 것이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3개월간 운영 정지 처분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휘말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서윤 어린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식 배달 용기 재사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 대도초등학교 이주아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도초등학교 어린이의원 이주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의하는 음식 배달용기 재사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린이의원 여러분, 요즘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떡볶이이든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든 먹기 좋게 포장되어 빠르게 배달을 해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먹은 음식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일회용 포장 용기가 나옵니다. 이걸 다 일일이 씻어서 분리수거를 하면 아이고, 이 많은 플라스틱 용기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이런 배달업체들을 사용한 사람 수는 지난 5년간 약 30배나 늘어났고 이용 금액 또한 3,300억 원에서 3조 원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렵게 씻어서 모은 일회용품들은 제대로 막상 재활용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용 배달용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생산 규제를 통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나아가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는 업체와 음식을 먹는 우리들이 윤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음식 배달용기 재사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배달용기를 만드는 생산자가 가로, 세로, 높이가 일정하고 친환경적 재질로 만든 표준용기를 배달업체에게 판매합니다. 그러면 배달업체는 이 표준용기를 음식점에 비치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점에서는 이 표준 배달용기에 포장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법안의 핵심인 표준용기의 사용입니다. 음식물 종류와 양에 맞게 모양과 크기가 규격화된 몇 가지 종류의 표준 용기를 모든 배달업체가 사용하게 하므로 재사용을 쉽게 합니다. 이렇게 배달업체가 배달한 음식을 소비자가 다 먹고 나면 수거업체가 표준화된 용기를 수거합니다. 수거업체는 수거된 배달 용기를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다시 판매업체에게 판매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법안의 핵심인 재사용입니다. 재활용이 아닌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배달업체가 음식을 배달할 때 반드시 표준 용기를 사용한다는 점과 표준 용기라서 서로 다른 배달업체들끼리도 재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음식 배달용기 재사용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의 어린이인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어린이들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당장 우리들을 위한 중요한 법률안이 분명 많이 발의되었지만 미래의 어린이들을 위해 지구의 환경을 줄일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아 어린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부산 정원초등학교 최태양 어린이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정원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최태양입니다. 여러분, 올해 4월에 진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정신이 이상한 아저씨가 불을 지르고 사람을 칼로 찔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우리가 흔히 정신 이상자로 불리는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조현병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조현병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아저씨는 태어날 때부터 조현병 환자였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현병은 주로 청소년기에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조현병 증세를 단순한 사춘기 현상으로 알고 방치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방치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아저씨도 청소년기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학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럼 청소년기에 조현병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2018년 인권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최초 발생 시기는 청소년기 때가 63%였습니다. 즉, 10명 중 6명은 청소년기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들은 조현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청소년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조현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위의 사례들로 볼 때 조현병은 청소년기에 발견하여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정신질환 검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사는 초, 중, 고 3단계로 나누어서 연령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검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가정으로 발송되는 설문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모님이 직접 자녀의 정신건강을 확인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현병에 관련된 사항들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정신적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병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도 조현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현병을 아동 청소년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태양 어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행복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전북 김제중앙초등학교 유현영 어린이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중앙초등학교 어린이 국회 연구회 대표의원 유현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연구회에서 제안한 청소년 행복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공부, 꿈, 친구, 가정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나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점점 사라지고 심지어 스트레스가 심하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뉴스에서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했고, 또 다른 뉴스에서는 WHO에서 청소년을 괴롭히는 질병 1위가 우울증이라고 발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받는 스트레스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어른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투정을 부린다고 혼내거나 혼내거나 무시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걱정과 고민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겪는 스트레스를 많은 사람에게 소개해서 청소년의 감정을 공유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의 날이 그날만이라도 스트레스를 주는 여러 가지 부담에서 벗어나 편히 쉬면서 행복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행복의 날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청소년 행복의 날 제정을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 행복의 날을 제정하고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행복의 날을 통해 청소년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어려움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청소년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행복의 날에는 청소년이 휴식을 즐기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사교육 금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 등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행복의 날을 제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방법에 비해 더 적은 돈으로 청소년 행복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가정 불화, 학교 폭력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나친 공부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의 꿈을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청소년 행복의 날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의 고민과 어려움을 더욱 쉽게 공유하고 청소년이 여러 가지 부담에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날이 생기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영 어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장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강원 남부초등학교 유재희 어린이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 춘천 남부초등학교 어린이의원 유재희입니다. 먼저 이 신문기사 자료를 봐주시겠습니까? 이 기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7학년도에 각각 6.1%와 42.3%였던 초등학생 체력평가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이 2019학년도에는 5.9%와 40.3%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반면 4등급과 5등급의 비율은 2017학년도 5.7%에서 2019학년도에 7.4%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기사 자료입니다. 이 기사 자료에 따르면 비만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의 비율은 약 25%이며 이것은 초중고학생 4명 중 1명은 비만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만군의 비율은 2014년 21.2%에서
2018년 25%로 점점 증가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연구회에서는 체육 시간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아침 시간 및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학생들의 체력 감소와 비만율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같이 지금 저희 학교 운동장은 모래로 되어 있으며 가로로 100m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 운동장 상태가 이렇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다치는 학생들이 많이 생깁니다. 축구나 달리기 등 뛰는 운동을 하다 보면 미끄러져서 모래에 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줄넘기를 할 때는 돌멩이가 튀어 옆 친구가 다치는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둘째, 모래로 인하여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눈에 모래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체육 활동이나 점심시간에 신체 활동을 하고 오면 옷과 신발이 많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전날 비가 많이 오면 물웅덩이가 고여서 그날 아침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체육 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셋째, 스포츠 클럽 대회 등을 나갈 때 연습과 적응이 힘듭니다. 육상대회에서 5, 6학년은 최소 100m를 뛰어야 하는데 가로의 길이가 100m가 되지 않아 저희 학교는 대회 전에 대각선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뛰면 다른 친구들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트랙이 설치가 되지 않아 실제 경기에서 트랙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스포츠클럽 축구부가 없지만 스포츠클럽 축구부를 운영하는 학교도 대회 때 잔디 고장에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 때는 가로로 최소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해주시고 이미 지어진 학교는 운동장의 크기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운동장의 가운데는 인조잔디를, 바깥쪽은 트랙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면 저희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체육활동과 아침 시간 및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학생의 건강에는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해외에서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활약하여 국위 선양하는 모습을 보며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처럼 어떤 학생에게 운동장은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희 어린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 의사결정협의회 시 학생 참여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남 관동초등학교 백재원 어린이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관동초등학교 어린이 국회 연구회 대표 백재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학교의 주인이 학생들 바로 우리라고 느끼신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 중 참여 아동의사 존중의 원칙과 4대 기본권리 중 참여의 권리를 진정으로 실현시켜 보고자 합니다. 이 법을 통해 여러분은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 규칙 재개정, 도서 선정, 준비물 선정,
학교 급식 선정, 방과 후 강사 선정의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의 뜻을 학교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학교 규칙이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 규칙 재개정위원회에 참석하여 학교 규칙을 정해본다면 어떨까요? 휴대폰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자료 찾기 등에 활용한다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학교 급식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서는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메뉴라면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쯤은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이 좋아하는 식단을 짤 수도 있습니다. 매일 흰우유가 아니라 천연의 맛을 내는 초코와 딸기가 들어간 초코 딸기우유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먹어볼 수 있습니다. 방과 후 강사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서는 여러 방과 후 선생님들의 수업을 직접 우리가 들어보고 학생들의 수준에 잘 맞게 가르쳐 주시는 분을 우리 학교 방과 후 선생님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의 준비물 비용으로 우리가 원하는 준비물을 선택한 적이 있나요? 하나의 탬버린을 사더라도 캐릭터가 다 다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하나의 준비물을 살 때 학교 준비물 선정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준비물을 선택하여서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준비물로 수업을 하면 수업도 당연히 더 재밌어집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비가 오지 않는데도 교실 체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 신체 발달 자유를 위하여 실내 놀이공간을 만들자고 건의하였고 우리의 뜻이 현실이 되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교실 체육이 아닌 실내 놀이공간에서 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이끌 수 있습니다. 학교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의 법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재원 어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국회 회의 절차에 따르면 발의 법률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끝나면 그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찬반 토론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수 법률안 7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상, 금상 및 우수상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법률안 7건 중에서 대상 1건, 금상 1건, 그리고 우수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본회의에 부의되지는 않았지만 오전 상임위에 상정되었던 나머지 10개의 법률안은 국회 부의장 우수상을 수상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어린이의원 여러분들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다수 득표 순으로 대상 1건, 금상 1건, 그리고 국회의장 우수상 5건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정 연수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 연수원장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투표는 앞서 내용 설명을 들은 우수 법률안 7건 중에서 대상 1건, 금상 1건, 우수상 5건을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께 나눠드린 투표용지 뒷면을 보면 법률안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사각형 칸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발의한 7건의 법률안 중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안의 번호를 투표용지 뒤쪽 그 네모칸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법률안의 번호를 2개 이상 기재한 경우나 법률안 번호 이외에 찬성, 오케이 등 다른 표시를 한 경우, 그리고 뒷면이 아닌 앞면에 표기를 한 경우 등은 모두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앉아있는 의석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안의 번호를 하나만 투표용지에 쓰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번호는 나눠드린 의사일정 제2항 우수법률안 발표 여건을 참고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표용지의 투표함 투입은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후 어린이의원 여러분께서는 국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앞열부터 순서대로 투표함이 있는 곳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각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투표와 개표 과정에 참여할 어린이 감표위원 4명을 지명하겠습니다. 울산 신복초등학교 이석빈 어린이의원, 세종 옴빛초등학교 이석찬 어린이의원, 충북 개신초등학교 한재율 어린이의원, 경기 중흥초등학교 오유진 어린이의원, 이상 4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국회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방금 발표한 7건의 법률안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안 번호를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의원 여러분, 투표용지에 기재를 다 하셨습니까? 기재를 다 하셨으면 국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감표위원들은 국회 직원들과 같이 개표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개표 및 집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수 법률안에 대한 투표 결과가 모두 집계되었습니다. 어린이 감표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7건의 법률안은 내용이 다 훌륭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두 대상감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다 드릴 수가 없는 만큼 부득이 어린이 의원들의 민주적인 투표를 통하여 수성자가 선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에는 오늘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 참가한 139명의 어린이 의원 중 139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으뜸상인 대상입니다. 경남 관동초등학교 백재원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의사결정협의회 운영위원회 등 협의회 시 학생 참여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총 36표를 얻어서 대상으로 선정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상입니다. 전북 김제중앙초등학교 유현영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행복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총 28표를 얻어서 금상으로 선정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장 우수상입니다. 충남 청양초등학교 김단우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와 시골 초등학교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서울 원명초등학교 이소연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일요일 사교육 금지 법률안 서울 대도초등학교 이주아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식 배달 용기
재사용에 관한 법률안, 부산 정원초등학교 최대양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강원 남부초등학교 유재희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운동장 개선에 관한 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이 국회의장 우수상으로 각각 선정됐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어린이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하루 체험해보고 참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까? 예, 어린이 의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의정 경험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또한 그 기억들이 앞으로 큰 꿈을 가꾸고 키워가는 과정에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가 미래의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어 바로 이 국회의사당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어린이 의원, 지도교사, 학부모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함께 하신 이주영 부의장님, 주승용 부의장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이 행사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원만하게 준비한 최수근 의정연수원장을 비롯한 연수원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국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